안녕하세요. 기방담 진행자 정우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재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총수들의 갑질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할 재계 전문 기자 오소영 기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또 재벌들의 갑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타인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자신에게 굽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눠볼 것 같은데요. 재벌 총수들의 갑질 끝판왕을 오늘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대결 1라운드의 키워드가 우리 가족 원조 갑질 나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한진과 자매 이야기입니다. 먼저 녹취부터 들어보시죠. 이게 혹시 물벼락 갑질의 주인공인가요? 네, 맞습니다. 녹취 속 주인공은 한진과 차녀인 조현민 전 전무입니다. 근데 이 녹취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네, 대한항공 본사 직원이 공개한 건데요. 녹취에 나와 있듯이 조현민 전 전무는 회의 중에도 평소에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일이 매우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한진그룹의 원조 갑질 또 따로 있다면서요? 한진과 장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입니다. 이른바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알려졌던 분이죠. 그 당시 땅콩회항 사건일 때 그 갑질이 또 논란이 됐던 게 있다면서요? 2012년에 한 승무원이 자살한 사건인데요. 당시 쇼트 강제 대납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쇼트 강제 대납 그게 뭔가요? 쇼트 강제 대납은 기내 면세품을 승무원들이 판매할 때 그 손실액에 대해서 승무원들이 자기 부담으로 메꾸도록 하는 그 제도인데요. 부담을 느껴서 자살을 하게 된 거죠.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한항공에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대한항공 타고 싶지가 않네요. 자, 그럼 이 첫 맞습니다. 대결 우열을 가리기가 정말 힘든 한진과 자매들의 이야기인데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분을 또 꼽자면요. 한진과 차녀인 조현민 전 전무를 꼽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자기가 오늘의 딸이라도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어른한테 저렇게까지 모욕감을 줘야 했나 싶기 때문에 네. 조현민 전 전무를 꼽고 싶습니다. 이어서 그럼 두 번째 대결입니다. 2라운드. 이번 키워드는 운전기사가 봉인데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과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보자 증언부터 들어보시죠. 백렬을 접고 저는 왔거든요. 저 집까지. 옆으로 뭐 백렬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접어버리니까는 튀면은 또 엄청 뒤에서 그 쌍욕을 엄청 하고 이 새끼 피지 말랬더니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아,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아니, 사이드 미러를 접고 출발을 하라니 운전을 하라는 이야기인지 같이 죽자는 이야기인지 아니 왜 이러는 건가요, 이 사람? 저도 그건 잘 이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이런 이해욱 부회장의 갑질로 관둔 운전기사만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진짜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해욱 부회장과 또 대적할 만한 사람은 누군가요? 네, 몽고식품의 김만식 회장입니다. 이 김만식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입사한 첫날부터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술에 취하면 뭐 머리채를 잡거나 아니면은 어깨를 뭐 주먹으로 누르거나 이런 일도 일상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아, 진짜 마치 화풀이를 한 것 같이 들리는데요. 기사분이 그럼 폭행을 못 견뎌서 나간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김만식 회장이 마음에 안 들다는 이유로 퇴직 통보를 내렸다고 합니다. 아, 정말 때리면 맞고 기분이 나쁘면 또 이상한 소리도 들어야 되고 나가라면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노예가 따로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2라운드의 우승자는 누군가요? 두 분 다 만만치 않지만 그쵸. 네, 이해욱 부회장을 꼽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해욱 부회장의 갑질을 폭로했던 운전기사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몽고식품 회장님보다 더하면 더했다. 저는 이 한마디에서 이해욱 부회장이 운전기사 갑질의 끝판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흥미진진한 대결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3라운드 보실까요? 자, 갑질 종합 세트라는 주제인데 어떤 이야기죠? 네, 이재환 시계 파워캐스트 대표와 박상구 근무아시아나 그룹 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재환 대표는 수행비서에게 매일 요강을 씻겨서 논란이 됐던 분입니다. 요강을 왜 쓰죠, 근데? 알 수가 없는데 또 여직원들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제보도 있다면서요. 그 여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야한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여비서 지원자랑은 자기 회사 차로 뭐 드라이브를 갔다고도 합니다. 이 성희롱 갑질이라고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어떤가요?
상습적으로 승무원들에게 팔짱을 끼고 포옹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분입니다. 만약에 본인한테 대면대면한 승무원이 있으면 왜 나는 안 안아주냐라고 조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상구 회장이 출몰할 때 또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비상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어부산에서는 회장님 대응 매뉴얼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그 매뉴얼에 따르면은 회장님이 오시면 팔짱을 낄 쪽, 그리고 회장님이 이제 가시려고 하면 가지 말라고 외칠 쪽을 나눠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젠더 갑질의 끝판왕을 보여준 이 두 회장,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데요. 그래도 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을 만한 사람 누군가요? 저는 그 뻔뻔한 추행을 입삼았던 그 박상구 회장을 뽑고 싶은데요. 그 아시아나 제보자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아무리 미투미투해도 박상구 회장처럼 대놓고 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대결이 남아 있습니다. 3세가 더해. 이 재벌 3세의 대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현대가 3세의 정일성 사장부터 보시죠. 정일성 사장의 수행비서들은 140장이 넘는 그 대응 매뉴얼을 매번 숙지를 해야 됐다고 합니다. 140장 정말 분량이 어마어마한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정일성 회장의 그 양말이나 혹은 속옷을 어떻게 접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회장님이랑 배드민턴을 칠 때에는 어떤 위치에 서서 셔틀콕을 받아야 되는지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규율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 매뉴얼을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운전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맞거나 혹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감봉까지 당해야 됐다고. 이런 현대가 3세를 능가할 만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주인공 누구죠? 네, 이분은 워낙 좀 유명한 분입니다. 그 하나 3세의 김동선 씨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인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갔다가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혹은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서 있으라, 자기를 말리려고 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때리고, 여자 변호사는 머리채까지 잡혔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미 유명한데요. 네.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영상부터 함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만취한 김동선 씨가 종업원을 폭행하고 그리고 집기를 부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험상궂은 그런 모습이 영상 속에서 드러나는데요. 이번 대결에서 진출자를 꼽자면요. 저는 하나 3세 김동선 씨를 뽑고 싶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폭행 사건이 2번이나 일어났는데 그동안 죄송합니다라고 고개 숙였던 게 말뿐인 사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강에 진출한 조현민 전 전무, 이해옥 부회장, 박상구 회장, 김동선 씨가 진출을 했는데요. 먼저 조현민 전 전무와 김동선 씨부터 볼까요? 조현민 전 전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찰에 출석을 해서 기자들한테 참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모두 일관되게 죄송합니다 였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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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현민 전 전무를 뽑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녀의 진심이 뭔지 정말 궁금하고요. 자, 이어서 이해옥 부회장과 박상구 회장의 대결입니다. 네, 저는 이 대결에서는 이해욱 부회장이 좀 더 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갑질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폭로된 이후에 보였던 행동 때문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기주총에 가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했는데요. 반대로 그 고용불황 조사를 받을 때에는 오히려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주주는 참 무섭게 여기면서 정부나 피해자는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가 남았습니다. 이해옥 부회장과 조현민 전 전무. 이번 그 마지막 라운드니만큼 좀 이 갑질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정 기자님의 이야기가 저는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이야기다 보니까 녹취나 이런 걸 들었을 때 굉장히 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계속해서 어떤 제보가 올라올까 이런 생각도 드니까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그 비슷한 의견이고요. 두 분 다 뭐 갑질은 심했지만 조현민 전 전무를 뽑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이 더 심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택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사실은 피해자들이 갑질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현민 전 전무가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좀 더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오너가로서 이제는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조현민 전 전무를 뽑고 싶습니다. 네, 그럼 최종 우승자는 조현민 전 전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오수연 기자와 함께 재벌 총수 갑질 끝판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기방담은 다음에도 따끈따끈한 재계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기방담, 다음에 끝보담!